네, 이어서 볼게요. 65페이지. 이제 우리 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에서 주식의 발행거래 봤어요. 그쵸? 주식의 발행, 자본거래 다 줘버렸네. 자본거래. 자본거래에서 첫 번째는 주식의 뭐요? 발행이었죠? 주식의 발행, 증자거래고요. 두 번째는 주식의 소각이었어요. 감자. 요거 배울 거예요, 이제. 주식의 소각. 그쵸?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은 말 그대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태워버린다. 무슨 일이 발생해요?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죠. 그거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면 길을 잘 잡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회사가 있고요. 주주가 있었어요. 주주가 있었어요. 주주가 나 이제 주주하기 싫대. 나 주주 안 할래요 하면 이제 뭐 반납해야 돼요? 주식 반납해야겠죠? 가지고 있던 주식을 한 주를요, 반납을 했어요. 얼마짜리? 500 적혀 있는 걸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당신 목이에요 하고 돌려줘야겠죠? 이 주주의 목만큼 떼서 줘야 되잖아요. 그쵸? 떼서 돌려줄 거예요. 돌려줄 때 금액을 500 하지 말고, 그냥 500 합시다. 500원은 돌려줬어요. 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하고 500원 돌려줬어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해볼까요? 회계 처리? 이거? 할 수 있죠? 현금으로 돈이 나갔잖아요. 그쵸? 뭐가 나요? 현금 얼마? 500원. 그쵸? 그 다음에 자 주식을 받아가지고요. 주식을 반납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리에서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태워버려요. 그 자리에서 태워버린다고 소각해버린다고요. 그럼 발행 주식수가 어떻게 해요? 감소하죠?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줄어야 돼요? 자본금이 줄어야지. 예?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면 무조건 자본금이 준다니까요.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본금이 어디로 와야 돼요? 차변으로 와야겠죠? 얼마가 줄어요? 500원짜리 한 장 태워버렸잖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게 감자예요. 감자.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 증자는 아까 자본금이 다 어디서 늘었어요? 대변에서 늘었죠? 감자는 차변으로 오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좀 변형을 주면 되겠죠? 자, 회사가 주주가 이제 다 주주 안 할래요 하고 주식을 반납을 했어요. 500원, 액면 500원짜리 주식을 반납하면서 당신 그동안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당신 몫이에요. 그러면서 300원을 줬어요. 300원. 300원을 돌려줬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 3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자본금, 주식을 받아서 태워버렸으니까 자본금이 감소하죠? 자본금이 얼마 감소해요? 얼마 감소해요? 500원입니다. 500원. 아니, 무조건 액면가입으로 움직인다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액면가입으로 움직여요. 500원이 감소하죠? 그죠? 대차가 안 맞네. 예? 대차가 안 맞아. 200원. 그죠? 감자하면서 생긴 차익이다. 그래서 감자 차익입니다. 감자하면 생긴 차익이다. 감자 차익.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거. 이거 대단히 뭐처럼 생겼어요? 손익계산서 계정처럼 생겼죠?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건 주주와의 거래죠? 주주와의 거래예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하나도 나오면 안 돼요. 손익계산서에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손익계정 하나도 안 나옵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는. 주주와의 거래에서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본거래에서는. 이게 자본거래에서 손익이 나오면 앉아가지고 맨날 주주하고 돈 넣고 돈 빼고 돈 넣고 돈 빼고 하면 이익이 들게? 아니죠? 이거는 얘는 뭐예요?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유치한 문제가 감자 차익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아니다라는 걸 골라내는 거. 차익이라 써있지만 아시겠죠? 감자 이건 자본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봐야지 뭐 맞아. 자, 500원짜리 주식을 반납하면서 이번에는
700원을 줬네. 당신 보기 고생했어요 하면서 700원을 줬어요. 700원을 줬어. 해볼까요?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700원이 나가고 자본금이 얼마 감소해요? 한 주 받아서 찢어버렸으니까 자본금 500원 감소하고, 알아? 500원짜리 하나 감소시키는데 돈이 700원이나 나갔네. 회사 입장에서는 감자 차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자 시키는데 차손이 발생했다. 감자 차손 얼마? 200원. 얘는 성격이 뭐다? 자본 조정이다. 요거예요.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고요.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자 거래 어렵지 않죠? 감자 주식을 찢어버리면 소각해버리면 자본금이 다 액면가액으로 차변에 감소시키면 돼요. 됐죠?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 감자 차손 자본 조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자기 주식의 주식의 소각 거래까지 된 거예요. 주식의 소각 거래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인데요. 자기 주식 회계 처리, 자기 주식 거래, 자기 주식 거래인데요. 이 자기 주식 거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그냥 편하게. 자기 주식 거래. 자기 주식 거래는요, 이런 경우에요. 자, 지금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고요. 주주가 있어. 그럼 주주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주주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하면 뭐 해요? 주식을 반납하죠. 주식을 이렇게 반납을 해요. 500원짜리 주식을 반납했어요. 이렇게 500원, 액면 5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이거는 뭐예요? 회사가 주식 반납하자마자 수고했어. 그리고 라이터 딱 꺼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어. 그 자리에서 불을 지펴서 태워버렸다고, 없애버렸다고. 이건 주식에 소각해버린 거예요. 바로 소각해버린 거고, 이러는 경우가 있겠죠. 회사가 주식을 반납받았어. 가지고 있어요. 태우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거를 태워버리면 감자가 돼버리고 그렇죠? 다시 발행하려면 돈 들고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 좀 내가 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주하겠다는 사람 나오면 걔한테 좀 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바로 태워버리지 말고 주식 발행하는데 돈 드니까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주가 나오면 그때 걔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주주가 나오면 주던지 그 주주가 안 나와. 그럼 그때 가서 태워버리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 거래는요. 세 가지 처음에 취득을 알아야 되고요. 자기 주식의 취득, 자기 주식의 취득을 하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두 가지 옵션. 첫 번째 옵션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처분. 다른 사람한테 처분. 잠깐 들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처분. 처분이 여의치 않으면 소각. 그러니까 얘는 취득과 동시에 태워버리는 거고요. 태워버리는 거고 자기 주식 거래는 취득하고 잠깐 들고 있다가 처분하든지 소각하든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취득 시 분괴를 볼게요. 취득 시 분괴. 자기 주식의 취득 분괴.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요. 일단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 주식의 취득은요. 취득. 얘는 조금 회계 처리가 보세요. 자기 주식의 취득. 회계 처리는요. 회계 처리는 일단 자산처럼 봐서 회계 처리하고요. 재무상태표 표시는 자본으로 봐야 돼요. 자본으로 보아서 회계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요게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자 보세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 자산으로 보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매도 가능 증권이랑 똑같아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할 때 우리 주식을 샀죠. 주식을 샀잖아. 남의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산 금액대로 취득가액대로 매도 가능 증권 그다음에 현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식 샀잖아요. 자기 주식 현금 이렇게 해요. 거기 볼까요? 자기 주식의 취득 볼게요. 거기 자기 주식 10주를 주당 700원의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액면가액은 500원이라고 돼 있죠. 요게 자 보세요. 10주 10주 주당 얼마? 700원. 액면가액은 주당 500원이에요. 자기 주식 취득했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는 자기 주식이지만 그냥 매도 가능 증권하고 똑같이 처리하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할 때 액면가액 무시했죠. 매도 가능 증권 할 때 액면가액 이거 정보 이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10주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할 때 어떻게 했어? 매도 가능 증권 7,000원, 현금 7,000원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차변에 자기 주식 7,000원 대변에 그냥 현금 7,000원 이렇게 해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똑같이. 근데 이건 남의 회사 주식이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이잖아요. 얘는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이 아니다. 얘는 자본 조정이다. 요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그냥 자산으로 봐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처럼 똑같이 하는데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자본 계정, 자본 조정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본 조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이게 자기 주식이 자산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 자본 밑에 자본 조정 밑에 자기 주식 7,000원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본에 가서 표시가 돼요. 자본에 가서. 그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그냥 매도 가능 증권처럼 똑같이 하되 표시는 자본에 가서 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자본 조정이 자기 주식 거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 적도 있긴 있었고 나오면 요거에 나와요. 요게. 자기 주식은 뭐다? 어디다? 분류가 자본이다. 자기 주식 계정은 자본이다. 자본 조정 정확하게는 자본 조정에 들어간다. 요것만 나올 수 있어요. 더 복잡한 건 안 물어봐요. 자기 주식 계정이라는 계정 과목이 자본 계정이다라는. 자기 주식의 처분과 소각은요. 안 나오는데 보실래요?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취득했잖아.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소각할 때 한번 그냥 사례만 가지고 그것만 볼게요. 사례만 가지고 볼게요. 발행과 소각을 했으니까 다. 여기 사례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기 주식의 처분.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샀잖아. 일단 있죠. 샀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처분이 원하면요. 다른 주주가 나타나면 걔한테 주는 거야. 응? 내가 들고 있다 태워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걔한테 주는 거예요. 걔한테 주는 그게 처분이죠. 어, 그래서 취득원가 그러니까 사례 바로 볼게요. 66페이지 아래의 사례예요. 주당 700원에 취득한 자기주식 5주를 주당 900원의 현금으로 처분했대요. 700원의 자기주식을 취득했어요. 5주를. 근데 900원의 현금 처분했다. 그러면 자기주식의 처분 볼게요. 자기주식의 처분. 그러면 자기 주식을 700원에 취득했대요. 그럼 자기 주식을 팔았죠?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대변에 700원을 취득한 거 5주니까 얼마예요? 3,500원이고 얼마에 팔았어요? 주당 900원? 현금 받고 팔았죠? 그러면 현금 4,500원. 그쵸? 1,000원의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네. 그쵸? 1,000원의 자기주식 처분 이익. 그러니까 매도가 은증권하고 똑같아요. 자산하고 똑같아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 다만 이게 자본 잉여금이다. 요거 주의해. 자기주식 처분 이익. 손익계산서 계정처럼 생겼지만 얘는 자본 항목이에요. 여기서 손익계정 하나도 안 나와요. 자본 항목. 그 다음에 그 밑에 700원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50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은 얘는 자기주식이 700원에 취득했으니까 5주 3,500원이고 500원에 처분했으니까 돈은 얼마 들어와요? 500원에 5주니까 2,500원. 매도가는 증권 처분하는 거 똑같아요. 주식 처분하는 거랑. 그러면 1,000원이 여기가 모자라네. 그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에요.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이다. 됐죠? 그 다음에 소각 볼까요? 소각? 소각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 가지고 있다가 역시 안 되겠어. 그냥 태워버리지 뭐 하는 거죠. 역시 안 되겠어. 태워버리지. 태워버리면 뭐가 감소해요? 자본금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태워버리면서 자본금이 감소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거래예요? 감자거래죠. 감자거래. 감자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주식 소각 오른쪽에 보시면요. 3,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했대요. 한 주로 소각했고 액면 금액이 5,000원이다 하면 여기 자기 주식의 소각 그러면 3,000원에 산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이 어떻게 돼요? 대변으로 감소하죠? 얼마짜리? 3,000원짜리. 그렇죠? 근데 태워버렸잖아 지금. 그러면 뭐가 감소해야 돼요? 자본금이 반드시 감소해야 돼요. 자본금. 근데 액면이 얼마짜리래요? 5,000원짜리래. 그럼 감자하면서 지금 뭐가 발생했어요? 이익이 발생했죠? 이건 감자거래잖아. 감자거래잖아 이거는. 감자거래니까 감자 차익이 발생하고 자본 잉여금 이거 소각 아까 주식의 소각거래랑 똑같아요. 현금이 안 들어오고 여기 3,000원짜리를 소각 오타가 있네요. 그렇죠? 7,000원이네. 그렇죠? 거기 67페이지에 7,000원에 취득한 두 번째 감자 차손할 때 그 두 번째 사례에서 7,000원에 취득한이라고 해야겠다. 그렇죠? 7,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 그러면 여기 자기 주식이 7,000원이 감소하면서 한 주를 태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얼마 감소해야 돼요? 자본금은 한 주 액면가액인 5,000원이 감소하고 감자 있죠? 감자였는데 발생한 손실이니까 감자 자손 자본 조정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일단 한 번에 하면 지금 되게 많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과 소각은 자기 주식 거래는 놔두세요. 뭐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욕심을 내면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이 계정이 자본 조정과 자본 잉여과 자본 조정 요거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도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다.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다. 분류. 회계 처리보다는 분류. 이게 일단 우선이에요. 이 계정 과목이 자본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자본 거래, 주주와의 거래를 주식의 발행, 소각, 자기 주식 거래까지 다 봤고요. 주식의 발행 거래가 한 90, 훨씬 중요해요. 주식의 발행. 처음 한 거 있죠? 주식의 발행. 그것만 잘 하면 거의 문제는 다 맞춰요. 주식의 발행. 실무에서도요. 많이 발생할까요? 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1년에 한 번은 뭐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겠죠? 이런 거래는. 그러니까 비중도 있지 않고 만약 여러분 실무하는데 증자했다. 그러면 물어봐야지 뭐. 그렇죠? 그때는 혼자 못 하죠.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있고 야 이게 계정 과목이 이런 계정 과목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회계 처리는 그렇게 많이 해볼 일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안 다루는 거예요. 자, 자본 거래를 봤고요.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손익 거래죠? 손익 거래. 아까 우리 그 자본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주주와의 거래.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가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라고 그랬죠. 이제 손익거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가 이익잉여금이 해당되는데 일단 계정 과목부터 봅시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 하나 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계정 과목이라는 거 일단 무조건 잘 아셔야 돼요. 잘 체크해 두세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 계정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이익이지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아니에요. 평가이익, 평가 손실 말하는 거예요. 미실현된 거, 그냥 평가한 거, 그렇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익잉여금은 조금 이따 보고 넘기세요. 그 밑에 있는 거 그 기타 포괄손익 있는 게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이제 좀 저랑 얘기를 해야 돼요. 손익거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좀 잘 저랑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저랑 하는 얘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중에 수익과 비용을 막 회계 처리해가지고 다 결산이 다 끝나면 걔가 어떻게 됐어요? 손익이 모여가지고 집합손익에 모여가지고 단기 이익과 손실이 계산이 됐죠. 이익과 손실이 계산돼가지고 어디로 흘러갔어요? 자본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땐 자본금에 넣었지만 실제로는 이익잉여금이라는 데 들어가야 돼. 이익잉여금. 자본금은 장사 미천이고 그 밑에 있는 이익잉여금이라는 동네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익잉여금이 다 계산된 다음에 지금 얘기예요. 즉 우리가 치킨집을 한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열심히 닭을 튀겨요. 닭을 튀기고 결산도 다 끝났어. 2월 어느 날에 동업자랑 모여가지고 닭을 한 마리 튀겨놓고 맥주 한잔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주총이죠. 치킨집 주총이잖아. 치맥을 하면서 야 우리 작년에 결산 다 끝내봤더니 얼마를 벌었다더라. 얼마를 벌었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떡할래 이제 요 상황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결산 다 끝나고 손익이 계산이 됐어. 이익잉여금이 지금 이만큼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떡할래? 지금 지금 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상황에서 할 수가 있는 거는요. 자, 일단 그려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 일단 이익잉여금이 뭔지는 아시죠? 이익잉여금은 그동안 이익이 난 금액의 누적액이에요. 개업해가지고 첫 해 5천만 원, 두 번째 3천만 원, 그 다음에 1천만 원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은 이익의 누적액이에요. 물론 결손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손실이 나가지고 마이너스 된 거. 그건 뭐 생각하지 말기로 하고 이익만 놓고 봅시다. 일단 이익. 이익이 누적되면 이익잉여금이 되죠. 이익잉여금. 매년 누적된 이익의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 이익잉여금은요.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사내 유보. 두 번째
배당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즉 동업자랑 모여가지고 이러는 거죠. 야, 이거 이익잉여금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눠 가지자. 아니, 이거부터 할까요? 사내유보? 내년도 상황이 코로나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단 나눠 가지지 말고 회사를 위해서 회사에 좀 두자. 가게에 좀 두고 나눠 가지는 거는 다음에 배당 서로 나눠 가지는 거는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배당파는 뭐예요? 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다 지금 먹고 살자고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나눠 가져야지. 뭐 언제 어떻게 내년까지 못 기다린다. 나눠 가지자. 지분율대로 뿜빠에서 나눠 가지자. 배당파죠. 배당하자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총에서 주주들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내 유보했을 경우와 배당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사내 유보했을 경우에는요. 회사의 유보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남겨놓을 때는요. 법정 적립금 형태로 남겨놓을 수 있고요. 임의 적립금 형태로 남겨놓을 수도 있고 이처분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적립금이라는 거는요. 용도를 딱 정하는 걸 적립금이라고 그래요. 용도를 정하는 거. 여러분도 가게에서 월급이 들어오고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들어오면은 요거는 뭐 학원비, 요거는 뭐 무슨 비 해가지고 용도를 딱 정해놓는 경우 있죠. 떼가지고 있죠. 정해놔야 되잖아.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예를 들어 여행 언젠가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월 얼마씩 적립해 두는 거. 그렇죠? 그런 게 다 적립금이에요. 그런 게 다 적립금이에요. 그럼 법정 적립금은 뭐예요? 법에서 정한 적립금이에요. 법에서 너 그렇게 하라고 정한 게 법정 적립금이에요. 임의 적립금은 내가 아까 여행 가고 싶어서 매월 떼놓는 금액 같이 내가 나중에 어떤 사건을 대비해서 임의로 회사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거. 법이 강제하지 않고 임의로 적립하는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 차입금이 있어. 10년 뒤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갚아야 돼.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한꺼번에 갚으면 힘드니까 매년 조금씩 뗄 수 있죠. 잠재 적립금 해가지고 그렇게 떼낼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적립금 쌓아놓은 거 임의 적립금 이거는 법에서 강제하는 거. 그렇죠? 그럼 그 나머지는 다 뭐다? 미처분이에요. 미처분. 우리도 월급 받으면 그거 다 어떻게 나눠나요? 안 그렇죠? 일단 남는 거는 보통 예금 통장에 그냥 놔두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직 처분되지 않은 거. 미처분. 미처분. 아무 처분이 없는 그냥 그냥 회사에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두는 거는요. 법정 적립하든지 임의 적립하든지 아니면 그냥 남아 있든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건 밑에 배당 설명. 그럼 배당은요. 배당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배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식 배당. 주식 배당 있고요. 현금 배당 있어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현금 배당부터 볼까요? 현금 배당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이만큼 번 돈이 있으니까 이거 뭘로 나눠 가지자. 현금으로 쭉쭉 빼서 나눠 가지자. 금고 열어서 현금으로 나눠 가지자라는 거예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은 뭐예요? 주식으로 배당 주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래서 좀 의문이 들어요. 주식으로 배당을 줘? 얘는 현금으로 배당 주는 거고 얘는 주식으로 배당을 주는 거예요. 일단 의문점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회계 처리를 좀 볼게요. 회계 처리. 회계 처리는요. 자 보세요. 이익잉여금의 지금 처분이잖아요. 처분. 처분 보고 있죠. 처분.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맥하면서 주주들끼리 이거 어떻게 할래? 이익잉여 어떻게 할래?라고 지금 하는 건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뭐 어떤 경우든 처분이라고 하면 이익잉여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가지고 한다는 거는요. 이익잉여금을 까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현금 배당부터 볼까요? 현금 배당. 이익잉여금을 까면서 현금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익잉여금은 원래 어디예요? 자본이니까 대변이죠.
이익잉여금 감소는 차변입니다. 이익잉여금 감소. 얘를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할게요. 2월 이익잉여금. 이게 계산된 넘어온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을 까면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현금 배당이니까 회사 밖으로 현금이 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현금 배당이에요. 현금 배당 회계처리예요. 이익잉여금이 남았으니 이거를 까면서 현금 내보내자는 거예요. 분계가. 됐죠? 그러면 주식 배당은 뭘까요? 주식 배당 잘 보세요.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니까 2월 이익잉여금 남은 거를 까면서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주식을 나눠줘. 발행해서 새로 막 찍어. 자, 우리 주주들끼리 주식 배당 합시다 해가 주식을 막 찍어 나눠줬어. 주식을 발행해버렸네? 뭐가 늘어야 돼요? 뭐가 늘어야 돼요? 자본금이 늘어야 돼요. 주식을 발행해버렸잖아. 자본금이 늘어야 돼. 이런 분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을 까면서 자본금이 증가해요. 자, 이것부터 봅시다. 이거 쉬우니까. 현금 배당 아시겠죠? 현금 배당 이익잉여금 까면서 현금이 늘었어. 이거는 알겠는데 이건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잘 보세요. 이익잉여금을 까면서 자본이 늘었네?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그러면 이 거래로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뭐예요? 자본의 감소죠. 이거는 자본의 증가예요. 그럼 자본이 감소하고 그 금액만큼 자본이 증가하네? 자본에 미친 영향이 있어 없어요? 자본의 영향이 있어 없어요? 이거는 자본의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줄고 자본이 늘었잖아. 근데 이 짓을 왜 할까요? 이 짓을 왜 할까요? 자본은 변동이 없어요. 자본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가만히 보면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은 저 아래에 있는 애죠. 손익의 결과죠. 이거는요. 저 위에 있는 장사 미천이죠. 이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손익의 결과에서 장사 미천에 쑤셔 넣는 거죠. 자본금을 확충하는 거죠. 돈 벌어서 장사 미천에다 때려 막는 거라고 다시. 아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다음 또 뭐 있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 2개, 3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 거래는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늘잖아요. 이 거래는. 그러니까 자본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어요. 자본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을 쪼개가지고 어디다 넣는 거예요? 장사 미천에다가 넣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장사 미천에 넣는 거야. 그러면 장사 미천이 좀 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자본금이 늘었으니까 뭐라 그래요? 증자한다 그러죠? 증자한다. 자본금이 늘면 증자라 그랬잖아요. 증자인데 현금이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 현금의 유입이 없이 그냥 자본에서 옮겨온 거죠. 아무런 유입이 없으니까 무상증자한다 그런 거예요. 무상증자 이거는. 증자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잖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주금 납입이 없었죠. 돈이 안 들어왔죠. 이걸 무상증자라고 해요. 그 앞에 배운 거는. 앞에 배운 증자는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고. 돈이 들어왔잖아요. 예? 무상증자, 유상증자 들어보셨어요?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증자는 유상증자고 이거는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무상증자 하면요. 자본의 변동이 있다 없다. 자본의 영향이 없어요. 무상증자를 했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회사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회사의 영향, 이거는 뭐냐, 그냥 실질적인 그 돈이 들어오거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도 무상증자하면 주가가 좀 움직이고 오르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익이 넘쳐가지고 장사 미천이 늘었구나라는 신호가 되니까 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다니까 이익 인형을 까면서 어디로 가? 자본금 밑동네에서 윗동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밑동네로 윗동네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이익령 까면서 바로 돈이 쑥 나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쑥 나가. 회사에서 돈이 나가 실질적으로. 이건 돈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배당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끊겨요. 요 윗동네와 아랫동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가요. 이건 이 윗 애들은 돈이 안 나가. 아니 안 나가는 애들이. 그러면 일단 요것도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요거 봅시다. 요것도 법정 적립금은요. 법정 적립금은 뭐냐면요. 2월 이익잉여금 있죠. 2월 이익잉여금을 이름을 만들어 그 뭔가 이렇게 용도를 만들어 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이에요. 얘는 여기 선입견에서 문제 나오면 얘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이거 이익준비금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이익잉여금의 계정 종류예요. 얘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배당할 때 우리 현금 나갔죠, 이렇게. 현금이 쑥 나갔잖아. 그러면 상법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본이 부실해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상법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법정이니까. 상법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상법에서 야, 네가 만약에 배당을 했는데 현금 배당을 했다. 주식 배당 아니에요? 현금에 의한 금전에 의한 배당이라 그러는데 현금 배당을 했다. 그러면 현금 배당을 했으면 무조건 현금 배당한 거에 10분의 1, 10%는 적립해놔. 이익준비금이라는 걸로 적립해놔라고 방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현금 배당을 100원을 하고 싶어. 현금 배당을 100원을 하고 싶어. 그럼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0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 배당을 100원을 하고 싶으면 110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어야지. 현금 배당 100하고 여기 이익잉여금 100 한 다음에 이거 10 그래서 110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어야지 이익준비금도 쌓고 현금 배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현금에 나가면 이게 돈이 빠져나가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10원, 10, 이거의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쌓아라 하고 있어요. 쌓아라. 근데 무작정 끝까지 쌓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쌓다가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우리 자본금 있죠? 자본금의 50%까지 되면 그 뒤로는 안 쌓아도 돼. 그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 있죠? 그 규정이 시험에 나와요.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68페이지 보시면 법정 적립금 보이세요? 가운데 법정 적립금 있죠? 그 그림 밑에 법정 적립금은 법령에 따라 적립이 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본 전입이나 결선 보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적립금을 말한다. 맞는 이거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거기 이익준비금 있죠? 걔만 알면 돼요. 읽어볼게요.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법정 적립금으로서 매기 결산 시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 현금 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 문장 그대로 알아두세요. 요 문장 요게 이제 지문에 나와요. 이 다음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다음이 설명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이익준비금입니다. 이익준비금 됐죠?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모르셔도 돼요. 임의 적립금도 뭐가 있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적립금 중에서는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현금 배당을 하면 10%는 쌓아둬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익잉여금의 사회 유치를 해가지고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있잖아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인데 거기 현금 배당은 그 보시면 배당 기준일은 분기 없음이고 배당 선언일과 배당 지급일이 있는데 봅시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계는 현금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까면서 현금 나가는 거고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 까면서 자본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본금 갖다 붙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결과를 이제 압축해서 놓고 이런 거 실제적으로는 흐름을 보면요. 이것도
편하게 들으세요. 이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영업을 하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하고요. 결산을 이때 다 하죠. 연초에 다 하고요. 3월, 2월 중순에 2월 15일에 주주총회를 한다고 칩시다. 주주총회. 결산이 끝나고 주주총회를 해요. 주주총회를 할 때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이때 배당 결의를 하는 걸 해요. 배당 결의. 그러니까 이때 결의하면 확정이 돼요. 주주들끼리 거수해가지고 배당합시다. 배당 올해 배당은 한 주당 얼마 해가지고 배당 땅땅땅 하면 결의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때 주주총회에서 주식 받아갈 사람은 언제 정하냐면요. 배당 받아갈 사람은 언제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게 그쵸? 이게 주식이 계속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해요. 일단 일정 기준이. 그게 이제 주주명부 폐쇄일이라 그래가지고 주주명부를 잠깐 동안 딱 고정시키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이날이에요. 이게 거기는 배당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배당 기준일. 배당 기준일 즉 내년도 배당을 받아갈 사람을 정하는 기준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12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거래일. 그때 주주의 명부에 있는 사람이 배당 받아갈 사람이에요. 그걸 언제 결의한다? 2월달, 3월달에 주총에서 결의를 해요. 그러면 주총에서 결의를 하면요. 자 보세요. 주주들끼리 이제 들어갔어. 결의를 땅땅땅 했어. 결의 확정이 됐죠. 배당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러면 나갈 때 주총 다 끝나고 나갈 때 금고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배당을 주나? 그러진 않죠.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해 줄 거야. 그런 이제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배당 기준일의 붕괴 있을까요? 배당 기준일은 별도의 붕괴가 없어요. 그리고 배당 주주총회에서는 현금 배당했다. 그러면 일단 배당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확정이 됐을 때 우리 거기 붕괴 2월 이익 잉여금을 까죠. 2월 이익 잉여금을 확정됐을 때 까고 자 여기서 바로 현금 나가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날 현금은 안 나가고 뭐가 나간다? 뭐가 있다? 미지급 배당금 그건 부채예요. 부채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언제 준다? 한 일주일 뒤에 넣어주면 되겠지. 네? 일주일 뒤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갈까? 한 일주일 뒤에 돈 넣어줄 때 예를 들어서 배당 지급할 때 뭐 2월 21일이라고 합시다. 2월 21일 날 실제로 지급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미지급 배당금 까고 미지급 배당금 까고 그때 현금 나가면 되겠죠. 이게 현금 배당. 물론 이익잉여금 까면서 이익준비금도 일부 있어야 돼요. 그거 생략하고 주식 배당은요. 주식 배당은 주총에서 결의하면은 2월 이익잉여금을 까면서 자본금 하고 싶지만 바로 안 하고 여기서는 미교부 주식은 교부하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해요. 근데 얘가 부채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얘는 부채가 아니야. 얘는 계정 과목이 자본 조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주주와의 거래잖아요. 주식 사고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분류해요. 자본 조정이에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이야.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교부하는 날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까면서 만들어야 돼요. 자본금하고 증자를 시켜주면 되겠죠. 무상 증자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이에요. 거기 그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64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거기 위에 자본거래소 표 있죠? 그 맨 위에 표에서 자본잉여금과 자본 조정을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있죠? 자본 조정의 종류 보세요. 계정 과목,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뭐 있어요? 자기주식하고 뭐까지 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자본 조정에 들어가요. 미지급 배당금이 아니라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 뭐 여기까지 하면 뭐 어떤 그 문제 자본 문제 나와 다 풀 수 있어요. 다른 시험에도. 우리 AT 시험엔 여기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요. 자본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여러분 좀 다른 시험 과목이나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렇게 구조 딱 갖춰놓고 살만 이렇게 붙여나가는 뭐 모양에서 살만 붙여나가. 잘 잡혀 있어야지 중구난방으로 배우면 도저히 자본은 헷갈려서 안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자본은 아까 자본거래와 선입거래로 구분되어 있다. 자본거래는 주식 발행거래, 초과거래, 자기주식거래가 있고 선입거래는 이 처분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나씩 살을 붙이면 되고요. 여러분은 주식 발행거래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주식 발행거래. 아까 자본거래, 주식 발행거래 있었죠? 거기에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저거 이 계정 과목들 있죠? 계정 과목들이 자본 계정 과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익 계정 같이 보이지만 자본인 애들 있잖아요. 감자차익, 감자차손 뭐 이런 거 다 자본 계정이다. 그것만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8페이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68페이지. 71페이지 보세요. 71페이지. 71페이지. 거기 보론하고 되어 있죠. 70페이지는 한번 해보시면 뭐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고요. 71페이지에 보론하고 되어 있죠. 이것만 오늘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짝이 되는 계정 과목들 있었죠. 거기 1번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인정금이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자본 조정이었어요. 그리고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감자 차익이 자본 잉여금이었고 감자 차손이 자본 조정이었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짝이 됐었죠. 요런 계정과 요 세 개는요. 요 6개는요. 특징이 있어요. 서로 동시에 나오면 안 돼. 서로 동시에 나오는 걸 되게 싫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할 때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러면 걔부터 먼저 까고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앞에서 했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계산하려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 봅시다.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 1번 보시면요. 주식 사례 바로 볼게요. 3월 1일 주식 한 주를 6,0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 액면 금액은 5,000원이래요. 그러면 현금이 6,000원 늘죠. 그 다음에 자본금은 액면으로 5,000원 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원이 생기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3월 5일에 한 주를 이번에는 3,000원에 발행했대요. 그러면은 자본금은 액면이니까 5,000원이 늘고 현금은 3,000원만 들어오죠. 그러면은 2,000원 비는 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적고 싶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그래도 뭐 남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그때 나오라는 거예요. 서로 상계해줘야 되는, 먼저 없애주고 그대로도 모자라면 해야 되는 관계가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타손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본 계정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요 보론은 보론이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상계해주고 그러면 나온다. 그러니까 동시에 계산하기가 싫은 거야. 동시에 대문상태표 보여주기 싫은 거야. 한쪽에 있으면 한쪽부터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본도 다 끝났네. 우리 필수 분기 연습은 못했지만 객관식은 내일 하고 필수 분기 연습하고 객관식 내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고 이제 자본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수익 비용하고 결산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 아마 자본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신적으로 좀 소모가 있어요. 이게 좀 바로 와닿지가 않아서 잘 복습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